정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국제사회의 신보호주의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또한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논의 구조,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옮겨나가는 어떤 실천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극단화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뉴스와는 한국 사회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과 국민 행복도의 지속적인 상향선을 그려가도록 최소한 사실을 일그러뜨리지 않고 중시한다는 사실 앞에 겸손 가치를 기사와 칼럼에 녹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이 21세기 국제 질서의 향방은 물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누가 승리하든 우리로서는 치밀하고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결정이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결집도 필수입니다.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우리 외교의 가장 큰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과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70년의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고 군사,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12년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정상 간 셔틀 외교로 정상화하였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으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여 만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인 만큼 글로벌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간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연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규제 개혁과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신보호주의 파도가 확산되고 있어 각국의 선거 결과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철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우리나라 안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면밀한 관찰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0일 국민의 선택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되었고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국제사회의 신보호주의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또한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가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초고속 성장을 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이룩하고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논의 구조,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옮겨나가는 어떤 실천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곧 22대 국회도 개원합니다. 저희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말에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해서 21대 국회 평가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10점 만점에 5.1점이었습니다. 22대 국회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되 저는 이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그 토대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방안을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멋진 미래 포럼이 되기를 저는 성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경쟁력 있는 주축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극단화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뉴스와는 한국 사회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과 국민 행복도의 지속적인 상향선을 그려가도록 최소한 사실을 일그러뜨리지 않고 중시한다는 사실 앞에 겸손 가치를 기사와 칼럼에 녹여 나가겠습니다. 뉴스완이 우리 사회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언론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합니다. 참석자분들께서 자기 기능을 담담하게 하는 겸손한 언론은 우리 사회에도 좋고 내게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그 과정을 뉴스함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대표 행사인 뉴스원 미래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해입니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3월 러시아 대선, 4월 인도 총선, 6월 멕시코 대선에 이어 오는 11월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누가 백악관에 입성할까요?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 미국 대선이 21세기 국제질서의 향방은 물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누가 승리하든 우리로서는 치밀하고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합니다. 안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민생경제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밖으로는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경제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뉴스원 미래 포럼을 통해 국내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이번에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